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기술가정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기술가정 수업을 하게 된 주다희 선생님입니다. 그럼 다 같이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여러분 의복 관리와 재활용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술가정 1권 교과서 96쪽을 펴고 오늘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옷의 재료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빨간색 스웨터가 있습니다. 이 스웨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스웨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웨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니까 이 스웨터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실로 스웨터를 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그럼 우리 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을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가늘고 긴 솜털 같은 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꼬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늘고 긴 솜털은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이 실은요, 우리 사진에서 보이는 귀여운 양의 털을 이렇게 깎아서 양털을 이만큼 만든 다음에 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 양털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실을 만들기 위한 기본 소재인 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실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섬유로 실을 만들고 이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옷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 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섬유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섬유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요. 옷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섬유의 특성을 공부해서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옷을 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재료인 섬유에 따라서 내가 이 옷을 잠을 잘 때 입을 건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입을 건지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어떻게 빨래를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할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섬유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옷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이는 이 4가지 섬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섬유도 있고 처음 보는 섬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섬유는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천연 섬유가 있고요. 이 천연 섬유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를 말하고요. 인조 섬유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진 섬유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섬유를 말하게 됩니다. 천연 섬유에는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로 나뉘게 되는데요. 식물성 섬유는 우리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섬유고 동물성 섬유는 동물에서 얻게 되는 섬유를 말합니다. 인조 섬유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섬유를 좀 더 섬유에 알맞게, 옷을 만드는 데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시켜서 만든 섬유가 있고요. 또 처음부터 원료를 합성해서 만드는 합성 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연 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섬유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면과 마가 있고요. 동물성 섬유에는 견과 모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 자, 지금 보고 있는 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면으로 만들어진 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입고 있는 이런 면 티셔츠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면 섬유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 섬유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면 섬유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도깨비라는 드라마 본 친구들 있을까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공유라는 배우가 들고 있는 이 꽃다발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슬복슬한 솜이 있는 목화 솜에서 우리가 면 섬유를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면 섬유를 한번 얻을 수 있는 목화 솜을 찾아서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고! 짜잔! 여러분과 함께 면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목화솜을 찾으러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요렇게 지금 꽃송이 보이죠? 이 꽃송이가 바로 목화입니다. 이 목화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모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라서 먹을 게 부족해서 우리 딸이 배가 고파하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베어가지고 자기 딸을 먹였다고 해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딸을 먹이다가 이제 자기 살을 계속 이렇게 베어서 먹이다 보니 이제 죽게 되었는데요. 이 모노라는 여자가 죽게 된 자리에서 꽃이 한 송이 피었다고 해요. 이 꽃이 바로 목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해서 이 목화꽃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목화솜에서 이 목화솜 부분을 떼서 이걸 가지고 면 섬유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목화도 모두 다 잘 구경하고 왔죠? 그러면 이 목화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오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화를 가지고 면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까라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때는 고려시대로 흘러갑니다. 고려시대에 여기 만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게 됩니다. 원나라에 갔더니 새하얀 목화 솜밭을 우리 방금 친구들이 본 것처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몽실몽실한 새하얀 꽃들이 무엇인지 원나라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원나라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 이건 목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솜을 뽑아내서 면이라는 직물을 만들어서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 섬유와 섬유 사이에 옷과 옷 사이에 이 목화 솜을 잘 누벼 넣어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고려시대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만 비싸고 좋은 옷, 가죽으로 된 옷 아니면 비단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그런 옷들을 입지 못하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얇은 옷을 가지고 여러 겹 껴입고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 여러 겹 껴입으면 그나마 따뜻할 텐데 옷이 그때 매우 귀했기 때문에 여러 벌 껴입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을 생각한 문익점 선생님이 이 목화씨를 가지고 고려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원나라에서 이 목화씨를 가지고 우리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서 키우면 이 목화가 잘 클까 고민을 하다가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이 경상남도 산청은 겨울에도 따뜻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목화를 처음 재배하게 됩니다. 마침내 목화 재배에 성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려 시대 때부터 면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면과 목화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없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보송보송한 목화 솜에서 어떻게 하면 가늘고 긴 실이 되는지 목화 솜을 이용한 면실을 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집중해서 봐주세요. 전통 무명짜기는 총 8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과정, 씨앗기. 씨앗기를 통해 목화송이에서 재배한 솜의 씨를 제거하고 무명을 만들기 위한 목화솜을 얻을 수 있다. 전통 무명 직조의 두 번째 과정, 솜타기. 솜타기는 목화솜을 활줄의 진동으로 털어 남아있는 씨앗 껍질을 떨어뜨리고 부드러운 목화솜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과정은 고치 말기로 솜타기를 통해 부드러워진 솜을 고치에 말아내는데 무명 직조에 필요한 섬유가 잘 뽑아지도록 하는 방적 과정이다. 네 번째 과정, 실잡기. 실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레가 이용되는데 고치말기한 솜에서 무명실을 얻는 실잡기는 방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목화솜에서 면 섬유를 뽑아내는 방법, 그래서 면 섬유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면 섬유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면 섬유를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면 섬유를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면 섬유의 가운데 부분에는 우리가 중공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 섬유를 입었을 때 면 섬유가 이 구멍 안에 공기를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면 섬유로 된 옷을 입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섬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공이라는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보온성이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 섬유는 흡습성이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습이라는 말은 우리가 습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면 섬유는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또한 습기뿐만 아니라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좋아서요.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바로 요 화장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장솜은 여러분 솜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솜이 목화솜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품을 충분히 잘 적셔서 바를 수 있도록 흡수성 또는 흡습성이 좋은 면 섬유를 이용하게 됩니다. 면 섬유의 특징은 흡습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면 섬유의 다른 특징으로는 알칼리에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입는 옷으로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칼리성 세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 비누 같은 세제를 말합니다. 자, 이 비누는 세척력이 매우 좋아요. 우리가 뭔가 옷을 입고 더러운 게 묻었을 때 이 비누로 빨면 잘 빨리게 되는데요. 이런 비누를 이용했을 때 섬유가 상하지 않고 잘 세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이러한 세제들을 사용해서 세탁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면 섬유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수건을 이렇게 삶아서 빨아본 경험이 있나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서 면 섬유를 넣고 삶아도
섬유가 크게 상하지 않고 살균이 잘 되는 것을 봤을 때 면섬유는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진 면섬유, 이런 특징에 맞게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우리가 티셔츠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편하게 입고 있죠. 자, 티셔츠로 입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 티셔츠를 입었을 때 까끌까끌하지 않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 입을 수 있고요. 면섬유가 물을 잘 빨아들이고 습기를 잘 빨아들인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고 몸에 묻은 물기를 닦을 수 있는 수건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또한 같은 내용으로 우리 몸에서 땀을 흘렸을 때 땀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우리 몸에 분비물이 나왔을 때도 이를 잘 흡수해서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속옷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타난 아기가 입고 있는 이렇게 손수건, 면섬유는 까끌까끌하지 않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아기 피부에도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 옷에도 많이 사용되고 아기 이렇게 침 흘리면 닦아줄 손수건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셔츠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 셔츠 사진 중에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면섬유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면섬유를 입을 때는 잘 다려서 입어주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면섬유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면섬유에 대해서 그럼 함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면섬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배운 것처럼 면섬유의 원료는 목화씨에 붙어있는 솜입니다. 이 솜을 가지고 가늘고 길게 실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면섬유의 특성으로는 이 섬유 자체 그 가운데 중공이라고 부르는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성이 매우 좋은 섬유가 됩니다. 또 흡습성과 흡수성이라고 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또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땀을 흘리거나 여러분 몸에 어떠한 분비물이 나왔을 때 이를 잘 흡수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섬유는 우리가 입었을 때 매우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고요. 면섬유가 세탁이 쉽다는 건 우리가 아래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탁이 쉬운 이유는 우리가 섬유를 세척할 때 세척력이라고 해요. 때가 잘 빠지는 그런 세제는 알칼리성 세제가 세척력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섬유에 따라서 이 알칼리성 세제가 넣으면 섬유가 약해지는 특징이 있는 섬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면섬유는 이런 알칼리에 강하기 때문에 세척력이 좋게 쉽게 우리가 때를 잘 지울 수 있고요. 또 열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은 면섬유 수건에서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아. 내가 장마철에 수건을 빨았더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해서 이 섬유를 끓는 물에 팔팔 삶아서 살균, 소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햇볕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점은 면섬유를 관리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떨 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빨래를 하고 나서 이것을 말릴 때 쨍쨍한 햇볕 밑에서도 잘 말릴 수 있고 이렇게 햇볕 밑에 말려도 섬유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서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면섬유도 역시 나무와 마찬가지로 식물성 섬유입니다. 식물성 섬유이기 때문에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면섬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속옷, 위생적인 특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옷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잠옷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느낌이 편안하기도 하고 자는 중에 땀을 흘렸을 때 이를 잘 흡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옷으로 된 면섬유로 된 잠옷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얼굴 세수를 하고 올 때, 또 샤워를 하고 왔을 때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건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로도 잘 사용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면섬유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나요? 다들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덥죠? 더우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요.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더운 여름철에 혹시 여러분 요런 옷 또는 이런 옷 입고 다니나요?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더우니까 땀도 많이 나고 덥기 때문에 여러분 반팔을 입거나 아니면 나시, 반바지 등을 입고 다니죠. 자, 그러면 같은 반팔, 같은 나시, 반바지여도 여러분 혹시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여름 옷을 입나요? 나는 면티만 입는다. 자, 면티 말고 또 기억나는 소재 있나요? 맞아요. 바로 이 린넨이라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린넨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린넨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텐데 그럼 혹시 마섬유, 마라는 거에 대한 건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린넨, 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이 린넨이라고 하는 마섬유는요. 천연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에 해당합니다. 면과 같이 식물성 섬유입니다. 이 마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린넨이라고 통칭, 그러니까 린넨이라고 다 같이 부르긴 하지만 더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더 굵은 소재도 있고 조금 더 가느다란 소재도 있고 아니면 더 촘촘하고 세밀한 소재도 있죠. 그래서 마 종류에는 아마, 황마, 대마, 저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종류의 마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마섬유 중에서 아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아마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보도록 합시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라는 식물이에요. 꽃이 예쁘게 피었죠. 이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린넨 섬유를 얻습니다. 이 줄기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다 마르면 이렇게 갈색이 되는데요. 이 지금 아마 섬유 위에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요것들 요런 것들은 바로 아마씨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마씨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아마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마 섬유를 얻게 됩니다. 이 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린넨이에요. 그럼 이제 마섬유 중에 못이라는 건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산못이라는 못이가 매우 유명합니다. 이 못이는요, 못이 잎풀의 줄기를 역시 사용합니다. 이 못이 잎은 아까 봤던 아마보다도 훨씬 더 가늘고 세밀한 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이 이 모시로 만들어진 옷인데요. 딱 보기에 봐도 매우 고운 섬유 같죠? 그리고 속이 다 비쳐 보일 만큼 여름철 의류로 정말 시원한 옷감이 됩니다. 그럼 마섬유 중에 삼배라는 옷감을 소개할게요. 마섬유 중에 삼배라는 옷감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길쭉길쭉한 삼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줄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삼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대마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대마 하면 대마초가 떠오르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가 마약 성분으로 구분되고 있는 이 대마라는 게 사실 정말 이 삼배를 얻는 이 잎 부분이 대마초에 사용되는 대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마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 부분을 사용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삼배를 얻어서 직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마, 또 모시, 점화라고 하는 모시, 그리고 대마에서 얻어지는 삼배 중에 우리 삼배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삼배라는 직물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얻어지는 섬유인지 여러분이 영상을 잘 봐주도록 합시다. 삼배는 대마란 식물의 줄기에서 섬유질을 뽑아내 만든 직물이다. 대마는 인류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대마에서 삼배씨를 만들어내기까진 수십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확 후 12시간 정도 삼굿으로 쪄낸 대마 줄기, 즉 삼은 하루 정도 햇빛에 바짝 말린다. 그것을 적당량씩 묶어 물에 담가 천천히 불린다. 이렇게 서너 시간 불리고 말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물에 충분히 불려 연해진 삼의 겉껍질을 한 겹씩 벗겨낸다. 이것에서 삼실이 시작되는데 좀 덜 자란 대마를 수확할수록 껍질이 잘 벗겨지고 부드러운 삼배를 만들 수 있다. 벗긴 껍질은 속껍질을 남기고 모두 톱으로 훑어낸다. 속껍질, 즉 개초리를 줄에 널어 4-5일간 말린다. 이는 자연 건조와 더불어 삼배 특유의 노란 빛깔을 희게 만드는 표백 효과도 가져온다. 그렇게 바랜 삼은 붉은 빛을 띈다. 이것을 또 물에 살짝 불려 손톱으로 잘게 찢는다. 더 고운 삼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해야 하기에 작업은 늘 고되다. 가는 실의 형태를 가진 삼을 삼뚝까지에 걸어놓고 삼을 삶는다. 우리 친구들 영상 다들 잘 봤나요? 어때요? 삼배를 얻기까지가 너무 과정도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자, 이렇게 얻어진 섬유가 마섬유인데요. 이런 마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섬유는 차갑고 시원하대요. 자, 마섬유를 광고하는 광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처럼 보면 자, 어떤 특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시원하다. 그리고 여름에 입는다. 여름 아이템이다. 이런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섬유는 지금 섬유 자체가 조금은 뻣뻣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잘 섬유로 엮어서 우리가 옷으로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그러면 마섬유는 우리 몸에 피부에 막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피부에서 조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섬유가 우리 몸에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마섬유의 특징으로는 자, 마섬유도 면섬유와 비슷하게 흡수율이 좋아요. 그 말은 물기를 잘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또 우리 몸에 분비물이 있었을 경우에 마섬유는 이 분비물들, 땀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 마섬유가 우리 피부에 들러붙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피부와 이 옷 사이에 이렇게 들러붙지 않고 약간 떠 있으면 이 사이로 뭐가 지나갈까요? 그렇죠. 바람도 솔솔 통하고 공기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섬유의 특징으로는 섬유 자체가 매우 튼튼합니다. 매우 강하고 튼튼한 섬유라는 것. 이게 마섬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마섬유의 특징으로는 이것도 면섬유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사진으로 띄워준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팔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많이 가 있죠. 마섬유도 면섬유와 같이 구김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섬유도 역시 다림질을 잘 해주어야 하는데 마섬유도 열에 굉장히 강한 섬유예요. 그래서 다림질 온도를 정말 가장 세게 돌려서 다림질을 해도 섬유가 상하지 않고 다림질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섬유에 풀을 먹인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풀을 먹인다. 내가 알고 있는 풀인가?
이 풀을 어떻게 섬유에 먹인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마섬유를 뻣뻣하게 처음 그 상태 그대로 뻣뻣하고 빳빳한 상태가 유지되어야만이 우리가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을 먹이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풀은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사진에서처럼 밥이나 쌀 또는 찹쌀, 밀가루 등을 물에 넣고 이렇게 끓여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죽처럼 되다가 끈적끈적한 풀이 됩니다. 이 풀에 우리가 넣고 싶은 섬유, 지금 내가 만든 이 린넨 섬유, 린넨 셔츠가 예전에는 진짜 뻣뻣하고 빳빳해서 시원했는데 이게 점점 흐물흐물 모양을 잃어간다 하면 이 섬유를 이 풀에 넣고 잘 이렇게 빨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를 이렇게 꾹 짜가지고 자체를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널어주면요. 처음에 그 빳빳한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섬유가 빳빳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마섬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섬유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 여름철 옷, 원피스나 셔츠나 티셔츠나 다양하게 여름철 의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의복만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도 시원하게 자면 좋겠죠. 여름에 열대야가 있을 때 우리가 시원하게 잘 수 있도록 마로 만들어진 베갯닛 또는 침구, 우리 이불 이런 것들도 마섬유로 만들어진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 사진이 보이는데요. 우리 영부인이 입고 있는 이 한복이 여름철 한복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한산 모시, 우리나라 한산에서 생산되는 한산 모시를 가지고 만든 시원한 여름철 한복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시처럼 얇은 섬유가 아니라 조금 더 굵은 섬유, 삼배로 만든 것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상복으로도 아직도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섬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마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섬유의 원료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마의 줄기나 잎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마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아마, 대마, 저마, 이거 외에도 황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마에서 우리가 린넨을, 그 다음 대마에서 삼배를, 그리고 저마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시를 얻게 되었죠. 자, 마섬유의 특성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습기를 잘 흡수한다. 면과 마찬가지로 습기를 잘 흡수해서 우리 몸에 난 땀이나 분비물 같은 것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땀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조도 빨라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얘가 내 땀을 다 흡수했다가 빠르게 마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섬유로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마섬유는 우리 몸에, 피부에 막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옷 사이에 그 공간이 있어서 이 사이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기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섬유의 특성으로 열 전도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피부에 있는 열을 마섬유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 내 열을 다른 곳으로 금방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워진 내 몸을 이 내 체온보다는 낮은 바깥으로 빠르게 열을 식혀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여름철 의류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마섬유의 촉감 자체가 차갑고 뻣뻣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섬유는 섬유 자체가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강도가 커서 튼튼하다는 점이 있고요. 오히려 물에 젖으면 강도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물빨래를 하더라도 이 섬유가 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섬유 역시 알칼리에 매우 강한데요. 비누와 같은 알칼리성 세제로도 깨끗하게 지워지고 섬유가 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햇볕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잘 말릴 수 있고요. 천연 섬유 중에 열에 가장 강해요. 우리 아까 마섬유가 구김이 조금 잘 생긴다고 했었죠. 하지만 열에 강하기 때문에 다림질 온도를 강하게 해서 달여주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섬유의 특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름철 옷감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름철 한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 베개 또는 이불, 여름철 침구류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삼배로 만든 것은 우리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이제 마섬유에 대해서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 다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남중 친구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면과 마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는 친구들도 있고 외울 게 많은 것 같아서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